피부명리, 간명, 실전 비결 중에서 재혼을 하면 더 흉하게 될 사주가 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어떤 사람은 재혼을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혼을 하고 나서 더욱더 행복하게 될 그러한 사주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재혼을 하면 더 흉하게 될 사람은 재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이 현상계에서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 많구나,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더욱더 각별히 모셔서 업인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신법을 갖는 것이 좋겠고, 또는 재혼을 해서 더욱더 좋아질 그런 사주라면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그 관계가 하나의 업장 소멸이 되고 서로 간에 업인 청산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움도 없이 그냥 고마움 감사함으로 보내면 또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의 신법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래요. 오늘은 재혼을 하면 더 흉하게 될 사주가 있다. 병신년, 기축월, 춥고 추운 겨울에 이 개사일주가 정사시에 태어났다 그래요. 우리 이 사주를 오행도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이렇게 보면은 축월에 이 개수로 태어났으니 평관격이다. 또는 칠살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모하다. 이건 아직은 칠살격이라고 말하기는 모하지만은 평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개수는 어찌됐건 자기의 힘과 역량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개수는 홀로 있다. 홀로 친구, 형제, 동료, 덕이 그래서 없다. 친구, 형제, 동료들이 있어서 이 개수의 연약한 힘을 보충을 시켜주고, 혼자 힘들게 가는 그것을 옆에서 같이 그 힘을 나눠주고 가면 좋은데 나눠주고 가야 할 형제 동료가 없기 때문에 형제 동료덕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인수는 이렇게 보면은 연지에서 왔다. 그런데 이 병화가 신금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이 역량이 부족해지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신금을 인수를 만나기 때문에 비록 정인이라고 하지만 말만 정인일 뿐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덕이 조금은 부족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게 보면은 이 축월에서 접속생을 하는 경금보다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신금이 없기 때문에 접속생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주가 한 단계 더 부족해지고, 이 일지 개사일주의 정사시에 태어나니 나의 아내, 남자의 사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 입장에서는 죄다 신약한 상황이 되고, 또한 내 일지, 내 처궁이 둘이기 때문에 자칫 두 번 결혼할 수 있는 격이 이미 성립이 되었는데 시지에서 왔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중년쯤에 급격한 변화가 와서 이 정사라는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잘못되어 버린다. 나의 첫 여자는 거리가 멀기도 했었다. 물론 첫 여자하고 관계성이 여기에서 쏙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 병화는 기토를 생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토에서 개수까지 접속생이 되는 신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기토는 개수를 극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천은 기토와는 한 집안 사람으로서 매우 가까운 쪽이 되고 나는 왕따 당하는 형태이다. 그러면 처와 자식과의 관계성은 애초에부터 정이 부족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사주의 사가 어찌 보면 자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 내 배성궁이 똑같은 배성궁이 있는 곡각 평두살의 배성궁이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조금은 있다. 또 더군다나 일지, 임계수, 해자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임관을 하지 못한 계수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힘과 역량이 부족하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식상이 무식상이다. 식상을 아무리 봐도 시의 종자가 없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사에도 축에도 신금에도 암장되지 않았고 없기 때문에 무식상이다. 그런데 무식상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식상이 무해무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의 큰 그림은 이처럼 보면은 되겠고, 이 계수는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도 화기가 유력하고 왕성하고 그 모든 힘을 차지한 것은 병정화다. 그리고 그 힘을 생하는 그 힘이 가서 멈추는 그 자리는 기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축은 또한 간여지동으로 왔다. 그래서 힘과 역량이 엄청 세다. 이 축토의 기토는 이 기토가 화계살이다. 인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묘신의 관계, 자식과 계수의 관계가 인묘신의 지금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자식으로, 내 자식은 내 아래는 자식을 잘 키워주겠지만 계수 당주 입장에서는 기토를 성공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또한 설명을 계속 해 나가 보시자고요. 축월에 기토가 간여지동으로 투출했으므로 칠살격으로 재관이 세력을 잡고 왕성하니 신약하다. 계수일간이 월지에 통군처가 있다고 하지만 이 축토에서는 꼭 투관이 되면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서 이 접속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간은 천간끼리 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은 반드시 지지 인수가 있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은 천간 인수가 꼭 있어야만이 힘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축토는 접속생이 없으니 이 계수의 통근처가 되어주지 않는다. 또한 신금 정인은 있다고 하지만 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기로부터 제압을 당하기에 신금이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나 금국이 사회축삼합으로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군이 변하여 시신이 되어주고 수국이 수시로 이루어져 계수의 근이 되어주기에 역량 미달의 계수는 아니다. 그래서 일사무성의 인생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속이 부족한 외하내빈에 해당한다. 즉 여기에서 사축이 앞에서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또한 사신합수를 이루고 이 신금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신자지를 이루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극히 신약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의 완전히
바닥난 형태는 아니다 그래요. 일지사화에서 병정화가 혼잡으로 투출하여 기신이 되니 처덕과 재물복은 기대하기 쉽지 않으나 재성이 조를 성격시켜주므로 당추가 존재할 수 있으니 크게 흉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사화가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두 개의 사화는 공망이고 기신이 되니 이때는 천을귀인이라고 하지 않고 업장살이라고 한다. 당주의 재성이 공망이고 천을귀인이니 업장살의 천을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병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처자덕이 부족하고 바람을 피우면 여자로 인해서 재난 풍파를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사주는 말하고 있다. 계사일주는 일지천을귀인이고 사중병화는 정제이며 사중무토는 정관이고 사중경금은 정인으로 롱마 동양 계사일주라고 하지만은 군자지상으로 사주격이 양호하면 부귀하며 일생이 행복하기도 하는데 이 계사일주는 사주격이 좋고 그렇다면 사중병화는 정제요, 사중무토는 정관이요, 사중경금은 인수로 이것을 롱마동양이라 하게 되고 또한 사화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는 씨앗이요. 또한 사신합수를 이루는 씨앗이요. 그렇기 때문에 임계수 일간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롱마동양이 사주가 괜찮으면 상당한 발복도 이루지만 이 사주는 인수를 수염없애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더군다나 당주의 일지가 공망이 되고 중첩판이 오히려 양호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업장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통변을 하는데 이것은 여자로 인해서 재난 풍파 당할 것이 이미 이 사주에서는 정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사 시주를 만나면 이때부터 고난 풍파로 들어간다. 여기까지의 인생 행로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문제다. 이 정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재용을 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주가 형성되었는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필패할 것을 상징한다. 연관병화는 봉처가 되는데 좌자 문창성군으로 정신연주로 왔기 때문에 좌자 문창성군으로 귀인이 되어 계수일간을 생하고 어머니 같은 정처가 되는데 만약 바람을 피우고 본처와 헤어지고 정화를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왜냐면 이 정사 고란에 그런데 안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이 공망이 되니 없는 여자, 없는 재물에 해당이 되어 있는 재물도 다 까먹게 하는 작용이 정사이다. 그래서 이 정사는 고란살이다. 그래서 이 고란살은 일명 신음살 또는 고독살이라고 하는데 부부 이별, 자별, 독수 공방을 만드는 살성으로 애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적용하며 부부 무능 또는 불구자가 되게 하기도 하는 이 정사 고란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또는 이런 부분이 역마고란살이기 때문에 출장 변동을 발생시켜 부부 사이 공방살을 만들기에 부부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작첩작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이 여자의 경우 문제가 또한 있다. 정사고란살의 여자는 문제가 있을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을사일주나 신해일주는 사주격이 하천하면서 일지시살 역마가 되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잦은 지방 출장에 해외 출장 영업사원이 되고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게 되고
시부모에게 자식을 맡기고 돈 번다는 핑계로 수없는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고 사생활을 잉태하고 낙태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이 고란살 해당 육친에서 이 고란살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귀신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일이 있다. 사생활을 잉태하고 낙태시키는, 쥐도 수도 모르게 낙태시키고 뭐 한강에 배 지나간다고 뭐 누가 알기나 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주가 바람을 피우고 시주정사를 만나게 되면 애정에 목말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고란살의 특징이 이것이다 그래요. 자기만 봐줄 것을 원하고 의부증이 있는 호색 음란한 만나는 인연법이 여기에서는 성립한다. 그래서 반면에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해로하지 못하고 헤어질 여자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사 고란살 여자의 목적은 부부 사이 갈라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여자이기에 당주는 바람을 피우면 바로 본처가 알게 되고 그 이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 사주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재운을 해서는 안 되는 사주가 이 사주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명사주에서 일지와 같은 글자가 또 있고 그 글자를 천간지성이 데리고 왔다면 바람 피우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은데 곧이어 음양 부정살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폐망할 인생길을 가기도 한다. 또한 정사는 정사를 좋아하는 여자로 이미 신중임수와 암합을 했고 사신정파살에 헤어진 여자로 과거가 있는 화려한 여자이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통변이다. 이 정사고란 여자는 이미 한 번의 풍파가 있었다. 왜냐하면 사신, 압수를 하고 이것이 형합살, 파살을 겪으면서 이때 헤어졌고 그 다음에 신중 임수와 정임합으로 만났던 사람이었다. 한 번의 과거가 있는 여자였었다. 라는 것을 이미 이 사주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그래요. 이 사주의 경우 사신형파살로 그래서 그 나중에 만난 여자는 과거가 있는 하천한 여자이고 이 사주의 경우 부부 헤어지게 되면 기토는 병화 본처가 데려가고 정화가 경금으로 바꿨다면 행복 인생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불안정하게 되고 처공불미로 부부 해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재난 풍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화가 만약에 경금으로 바뀌었으면 일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사주가 되는데 정사시에 태어나서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 계사 일주에 정사시를 만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주는 원래 은행에 근무했었다. 제다 신약사주는 은행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자생, 그러니까 본처는 경자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자생을 만나서 같이 살고 있을 때는 경금이 내가 원하는 이 경금이 인수정인이 되어지고 여기 이 자수는 자기의禄군이 되어주니까 그때 같이 은행에 다니면서는 부부 행복하고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은행에 근무하는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비밀리에 야합을 하고 다니다가 본처한테 걸려서 헤어지게 되었다. 물론 자식도 본처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은행에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그렇게 되면서 은행을 그만두고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하는 족족 이거 하면 망하고 저거 하면 망하고 계속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도 그런 노래가 하나 있죠. 아, 옛날이여 하고 부르는 노래 가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을미대운 종명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래서 단명수죠. 을미대운 종명하니까 60대 을미대운이 오게 되고, 이때 종명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재혼을 하면 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본처한테 그냥 잘하고 살면은 인생에 큰 풍파는 없다 그래요. 한 100년 전에 그 부부 이혼이 많지 않은 그 시절에는 죽던 살던 밉던 곱던 남자도 역시 한 가정을 지켰고 여자도 한 가정을 지켰지만, 세상이 이렇게 스마트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혼도 많게 되었다. 그래서 처궁이 불미하고 지성혼잡의 죄다 신약은 100번을 재혼해도 악처 인연이, 이 부분 처궁이 귀신이고 죄다 신약에 재성혼잡하다면 100번을 결혼을 한다 그래도 악처 인연으로 재난 풍파에 신음하게 되니 꼭 이 부분을 명심하시라 그래요. 이것은 모두 짜인 각본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거 만약에 이러한 사람, 처궁이 귀신이고 재성 혼잡의 죄다 신약 이런 사주라면 10번을 100번을 결혼을 해도 악처 인연이 되니 재혼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본처가 최선의 나에게 맞는 처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시라 그래요. 그래서 정사고란살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정사고란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부부 헤어지게 만들고 옷 벗게 만들고 사업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들고 이러한 자신의 역할이 되는데, 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미워할 수도 없겠다 그래요. 그러나 그 길로 가고 안 가고의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그 여자 때문에 이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생사에 모두 내가 만든 내가 씨 뿌린 결과물의 나타남이 지금 현재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과응보이다. 그래서 이 죄다 신약, 재성 혼잡 이런 사주는 100번을 재혼을 해도 올바른 그 처성을 못 만나게 되니 꼭 이 부분만 명심을 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